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 마음을 읽어주는 그림책이라는 심리 도서인데요. 이 책은 김영하 치유심리학자이자 교수이신 분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 조금 힘드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단락은 외로움이 계속되면 병이 난다. 기다리지 말고 움직여라 라는 구절입니다. 책 내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칼데콧상을 2번이나 받은 작가 로저 디바쟁의 작품 베로니카 넌 혼자가 아니야는 베로니카 넌 특별해라는 그림책에 등장했던 하마 베로니카가 어느 농장으로 이사를 가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다. 이 책은 동물들을 의인화해서 그 안에서 펼쳐지는 소위 왕따를 재치 있게 풀어낸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편에서 좌충우돌 소란한 모험을 통해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깨달은 베로니카는 새로운 거처에 도착한다. 다양한 친구들을 사귈 생각에 잔뜩 기대에 부풀었지만 그것도 잠시 하마를 본 적이 없는 농장 동물들은 베로니카를 반기지 않는다. 못생기고 이름도 이상한 데다가 농장에는 어울리지 않는 동물이라며 경계할 뿐이다. 베로니카는 새 친구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순간부터 자신의 존재가 거절당했음을 느낀다. 베로니카를 향한 경계와 따돌림은 계속된다. 밝고 건강했던 베로니카는 점점 모든 일에 흥미를 잃고 식욕마저 잃더니 급기야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다. 마음의 병이 커지면 몸이 약해지듯 깊이 상심한 나머지 알아눕고 만 것이다. 다행히도 농장 동물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베로니카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궁금해한다. 문틈으로, 창문으로, 고양이 구멍으로 베로니카를 살펴보고는 마른 풀과 옥수수 등 먹을거리를 슬쩍 놓아두고 오기도 한다. 이제 동물들은 베로니카가 눈을 뜰 때마다 조금씩 말을 하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함께 그 소식을 나누며 기뻐한다. 마침내 베로니카가 기운을 차리고 집 밖으로 나온 날, 동물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달려가 따뜻한 인사를 건넨다. 베로니카에 대한 동물들의 인식은 완전히 달라진다. 낯설고 두려운 존재였을 때는 이상했던 베로니카의 얼굴과 이름, 행동이 친해지고 난 뒤에는 예쁘고 상냥하게 보인다. 농장 동물들이 베로니카에게 그랬던 것처럼 외로운 이에게 넌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해줄 사람들이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족과 이웃, 친구로부터 단절된 채 혼자서 오롯이 삶의 풍파를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흔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될는지. 언젠가 고립과 질병의 상관관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오랜 시간을 혼자 보내다 보면 우리의 뇌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차츰 멍해진다고 한다. 혼자 살면 움직임이 적어지고 스트레스는 높아지며 사회적 관계가 부족할수록 정신건강에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질병,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외로움이 계속되면 병을 부른다.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고립으로 인해 생긴 베로니카의 병이 농장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씻은 듯 나은 것은 결코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기업 강연이나 집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고민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난다. 30대 중반인 P는 아침마다 스스로와 전쟁을 치른다고 이야기를 했다. 출근을 할까 아니면 가지 말고 사표를 써버릴까 하는 내적 갈등 탓이었다. 물론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직장인은 거의 없겠지만 그의 경우는 조금 달랐다. 대개는 성과에 대한 압박이나 회사에서 받는 대우, 지나치게 까다로운 상사로 인해 괴로워한다. 반면 P에게는 동료들과의 대면대면한 관계가 가장 큰 스트레스였다. 일에 있어서는 꽤 인정을 받는다고 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는데 같이 커피 한 잔 마실 사람이 없네요. P는 자신이 회사에서 주목받고 있고 그로 인해 대부분 자신을 시기하거나 불편하게 여긴다고 생각했다. 자존심이 센 그는 팀원들 사이에서 끼려 하지 않았다.
다들 우스갯소리를 나눌 때도 조용히 앉아 업무만 볼 뿐이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윗분들에게는 제 평판이 좋거든요. 그런데 팀원과의 관계는 별개잖아요. 퇴근하고 나면 집에 혼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사는데 가끔은 사무치게 허전하더라고요. 사랑도 받고 싶은 대상이 따로 있는 법이다. 만일 베로니카에게 친구가 좀 없으면 어때? 농장 주인은 너를 무척 예뻐하잖아. 라고 한들 위로가 되었을까? 베로니카가 그랬듯이 피 또한 또래 소속감을 원했다.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서 동료들과 함께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피에게 기다리지 말고 움직일 것을 권했다. 혼자 외로움을 견디려 한다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없다. 동료들이 다가오지 않을 때는 먼저 다가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타인에게 미움받을지 모른다는 불안을 버려야 하고 타인이 자신을 배척하고 있다는 불신을 버려야 한다. 대신 타인에게 자신을 진솔하게 내보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며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만큼 자신 또한 타인에게 그런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상황을 바꾸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피는 자신의 행동 양식을 아주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다. 팀원들과 마주치면 목례 대신 인사말을 건넸다. 재미있는 농담이 한창일 때 끼어들지 못해도 같이 웃었다. 별 내용은 없어도 다른 사람과 오가는 말이 조금씩 늘어났다. 옆자리 동료들에게 사소한 고민을 털어놓으니 대리님도 그런 걱정을 하세요? 하며 술술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모두 피를 쌀쌀 맞은 워커홀릭으로 생각해 그동안 말도 붙이기 힘들어하고 술자리를 권하지도 못했더란다. 그제야 피는 타인이 자신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음을 깨달았다. 직장에서는 절대 속을 내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것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한다. 누구나 완전히 혼자일 수는 없다. 그래서 외로움은 각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다. 나는 모두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다. 누군가 외로워한다면 손을 내밀어 보라고. 또한 외로울 때 누군가 손을 내민다면 그 손을 잡으라고. 갇혔던 베로니카가 그랬듯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고 믿었으면 좋겠다. 인간은 모두 외롭다고 했던 세스 고디는 바로 뒤에 이런 말을 덧붙였다. 연결하라. 그러니 모든 인연의 끈을 함부로 놓지 않기를. 세상의 모든 외로운 이들에게 감히 그리고 간절히 바란다.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짧은 단락이긴 하지만 생각해보게끔 하는 글이죠. 사람이 너무 혼자 외롭게 고립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없던 병도 생기고 그 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보면 서로 사람들끼리 연결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혹시나 주변 사람들을 배척하고 끊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힘드신 분들 힘내시고요. 기다리지 말고 조금씩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책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